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부산금정구청장 그리고 3개의 이제 기초자치단체 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임시영 소장. 네. 부산에서는 전통적으로 금정구청장이 보수 쪽에서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 후보가 누구라도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직 뭐 조사가 뭐 100%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단일화하면은 뭐 큰 차이로 이기고 조국혁신당으로 단일화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차이로 이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부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보수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 PK마저 돌아서는 조짐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현명하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매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른바 야당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부산마저 붕괴되기 시작하면요 밑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산에 시작해서 뭐 불경 시작해서 이제 TK까지 가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탄핵의 날은 머지 않았다. 저는 이번 재보선이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부산도 다 무너졌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집이 일어나서 낙동강 벨트가 사실상 국힘 쪽으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자, 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김종욱 박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전통적 보수 지지 세력이 강한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단일화만 되면 실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서 결집을 가져온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선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라는 성격 때문에 그랬거든요. 보궐선거는 투표장 바로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나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금정구청 선거에서 소위 오히려 역바람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보수가 결집하는 선거였다면 총선이 이번에는 응징의 투표를 통해서 금정구 지역에 또 금정구 외부의 부산 지역에서 또 진보 유권자들에게 바람을 넣는 형식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지표를 보면 오차 범위 냅니다만 민주당 후보든 조국혁신당 후보든 현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오차 범위 내니까 이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3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랑 또 다릅니다.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이제 투표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고 그러면 조직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조직적 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역바람이 불어야 된다. 역바람이라고 하는 건 금정구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 전체가 소위 적어도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재심판해야 된다. 재심판을 통해서 보수는 이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게 하든지 아니면 진보는 탄핵을 시키고 아예 정권한테 괴멸적으로 무너뜨리든지 이런 생각들의 결집들이 부분적으로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일화 논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너무 좀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 문제는 저희들이 뭐 끼어들 건 아니지만 단일화 못한다면 그거는 국민에게 완전히 정말로 어떤 역사적 죗값을 치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니 단일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자 결집, 조직투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지금 느낌으로는 보수가 결집한다? 아니면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이 결집한다. 이것도 무엇이 맞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재보궐선거는 예측이 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은 표본도 작지만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장을 뽑는 거, 그것도 기초지자체장을 뽑는 거라서 관심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선거이기는 한데 사실 선거의 3대 요소가 구도, 인물,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압도적인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면 모든 걸 다 뒤덮어 버리는데 이게 지금 지역 자체가 금정구는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압도적인 정권 심판의 바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만 해도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압도적인 바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구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구도 상황에서 지금 범야권들이 여러 후보를 내가지고 이게 만약 표가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노태우 당선 모델이 재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범야권이 경쟁을 할 땐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총의와 대의를 저는 늘 기억하면서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이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을 부산 경남에서 10% 이상 보고 계시고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 방송 시청 비율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30만 회 정도 되면은 37이 20일 2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방송을 보실 텐데요. 자, 제가 민주당 쪽에 계시니까 네. 조금 민감한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조국혁신당 자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아니 그래도 정책 토론이라도 하고 뭔가 룰을 정해놓고 단일화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단일화하기는 하겠죠. 해야죠. 특히나 이제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아름다운 경쟁을 해도 뭐 크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하지는 않을 확률이 네.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다른 지역 강화 같은 경우는 원체 국민의힘이 강성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단일화해서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단일화까지 안 하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나 한테 죄를 짓는 일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단일화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뭐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나 각자 나오겠다 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딱 요맘때 9월에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이 있었어요. 딱 그 지역 한 지역이었어요. 한 지역. 근데 그 한 지역에 총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사실 그 자체가 그 용산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너네 사전에 심판한 거다. 경고다라고 미리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총선 전에. 근데 이제 지금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총선 전보다 더 돌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한 번 회초리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초리를 줘야 하는데 그 회초리를 뿜질러 버린다? 단일화 안에서?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그 경선으로 여기서 또 막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단일화로 마무리를 해야 부산에 있는 민심이 민주당이든 뭐 조국혁신당이든 야당 쪽으로 올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국 서울에 있는 지금 교육감 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